격 칼럼입니다. 치마F가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미들급에 또다시 흥미로운 매치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캄잣의 차기 상대로 꾸준히 새로운 이름들이 오르내리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현재 타이틀 도전자 후보를 뚜렷하게 좁혀보면 이마보프, 보알류, 더리더, 에르난데스 이렇게 4명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만 봐도 흥미롭죠. 9월 7일에는 이마보프 대 보알류, 이어서 10월 19일에는 더리더 대 에르난데스의 끈적 매치가 예정돼 있죠. 원래는 치마F의 경기 직후 더리더와 SNS 설전이 오가면서 설마 둘이 붙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에르난데스와의 매치가 확정돼 다들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 기대되는 대진이기도 하죠. 따라서 기존에는 이마보프 대 보알류의 승자가 거의 100% 다음 타이틀 도전권을 가져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보알류는 미들급 타이틀전에 백업 파이터로 나섰던 만큼 이기는 순간 도전 확정이라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살짝 변수가 생긴 겁니다. 2순위였던 더리더와 에르난데스의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잡힌 것이죠. 게다가 일정도 한 달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마보프와 보알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경기가 별 임팩트 없이 끝나버리면 더리더 대 에르난데스의 승자가 곧장 캄잣에게 다이렉트로 도전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론도 더리더나 에르난데스 쪽에 기울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빅사이즈의 주짓수 강자 더리더, 그리고 미들급의 케인이라 불릴 만큼 미친 카디오와 레슬링을 가진 에르난데스가 치마F와 붙는 쪽이 더 재밌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이 둘이야말로 캄잣 상대로 그나마 해볼만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경기 후 더리더는 캄잣에게 난 바닥에 등을 대고도 정밀한 기술들을 쓸 수 있다, 오히려 날 그라운드로 끌고 가면 치마F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죠. 많은 이들이 이에 동의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4명의 컨텐더가 한 달 차이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캄잣이 올해는 굳이 복귀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내년 상반기 복귀를 노린다면 아무 문제없는 그림입니다. 결국 떠돌던 치마F의 10월 복귀설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순서상으로는 웬만하면 이마보프 대 보알류 승자가 먼저 기회를 잡고 그 다음이 더리더와 에르난데스일 겁니다. 하지만 UFC가 늘 그렇듯 이마보프, 보알류에게 100% 안전한 보장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더리더만 보더라도 에르난데스전을 포함해 11개월 동안 무려 5경기, 2025년에만 4경기를 치를 만큼 미친 경기 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FC 입장에서도 이런 파이터를 미워할 수가 없죠. 게다가 전성기가 오래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세가 확실히 오른 만큼 몸 상태만 괜찮다면 최대한 많은 경기를 치르려는 모습입니다. 이미 원챔에서 미들급, 라이트 헤비급 챔프를 거친 만큼 커리어와 실력은 입증이 끝났고 UFC에서도 믿고 기회를 빠르게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UFC 데뷔 후만 봐도 머샤트, 공무원 홀랜드, 그리고 하이pad던 신성, 보니카를 연달아 잡았고 7월에는 미들급 빅네임 휘테커까지 꺾으며 압도적인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르난데스마저 제압한다면 사실상 타이틀 도전권을 기다려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물론 에르난데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만 3경기, 12개월 기준으론 4경기를 뛰게 되는 미친 경기 텀을 보여주고 있죠. UFC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데다 이제 막 전성기에 접어든 나이여서 엄청난 기량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 입장에선 박준영 선수와 맞붙어 초크로 제압했던 장면 덕에 더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게다가 로드FC 최고의 아웃풋 중 하나였던 미첼 페레이라를 압살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물론 에르난데스도 UFC 초반엔 승패를 반복하고 부상으로 이탈하는 등 두각을 크게 나타내지 못했죠. 심지어 케빈 홀랜드에게도 패배하면서 주목을 덜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죠. 엄청난 성장세를 타며 현재까지 무려 8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리더와의 경기는 자연스레 이마보프 대 보알류보다도 관심을 더 모으는 듯합니다. 어쨌든 두 선수 모두 그래플러 성향이 짙습니다. 특히 위협적인 서브미션에 특화된 만큼 스크램블 상황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죠. 다만 사이즈에서만큼은 10cm 이상 차이가 나는 더리더 쪽이 확실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비슷한 강점을 가진 그래플러끼리 만나면 오히려 타격전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타격전으로 간다면 사이즈가 크고 변칙적이며 특히 니킥 타이밍이 기가 막힌 더리더가 주도권을 쥘 것 같네요. 물론 에르난데스도 타격이 약한 건 아니지만 그래플링에 비해 허점이 보이는 편입니다. 거의 대부분 전진압박 스타일이라 정타에 자주 노출되고 정교한 카운터 펀처를 만나면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에르난데스에겐 그래플링 외에도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메락, 코빙턴과 견줄 수 있는 미친 카디오와 내구성입니다. 결국 불리하더라도 후반 라운드에 갈수록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끈적끈적 달라붙으며 레슬링 압박을 이어가는 스타일이라 미들급의 케인 벨라스케즈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해가 되죠. 따라서 이번 경기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초반에 승기를 잡는다면 더리더 쪽이 유리할 것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에르난데스가 카디오로 밀어붙여 판정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에선 에르난데스가 확실히 우위니까요. 어쨌든 두 선수에게는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챔피언 문턱에서 좌절할 수도 있는 리스크 있는 매치입니다. 아마 패자는 보알류 대 이마보프 패자와 맞붙으며 질서를 정리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랭킹 1위 도깨비 드리커스
모두 버티고 있기에 결과에 따라 드리커스가 이마보프, 보알류, 더리더, 에르난데스와 얽히는 매치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래저래 미들급은 지금 새로운 강자들이 활발히 부상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경기 누구의 손이 들릴 것 같나요?